안녕하세요. 다함께 차차차의 차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구매 후 만족하며 탔던 차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차를 구매하면서 만족하며 탔던 차들, 기억에 남는 차가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4세대 소렌토가 구매 후 만족도가 높은 차가 될 것 같아 너무 궁금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로 변신한 소렌토 첫인상이 예전 모델보다 훨씬 세련되고 야무진 느낌이었는데요. 이전 디자인은 곡선이 강조된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4세대 소렌토는 세련돼지고 날카로운 아우라가 느껴지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DRL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호랑이 눈매 느낌을 연상시키는데요. 세단, SUV 모두 기아차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눈매입니다. 타이거 노즈 캐릭터가 완성 단계에 이른 모습입니다. 이번 모델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해 오버행은 짧고 휠베이스는 긴 게 특징인데요. 예전 모델보다 전장이 10mm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35mm 늘어나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20인치 휠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되었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큰 휠 지름 조화가 멋진 비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중형 SUV 판매 1위에 오른 기아 소렌토가 올해도 흥행 가도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82,275대가 팔리며 SUV와 미니밴을 합친 국내 레저용 차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소렌토의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이기도 한데요. 소렌토는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3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또 5인승부터 7인승까지 다양한 선택지 제공도 소렌토 판매율을 높이는 데 한몫한 장점입니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의 실내는 기능적 감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메모리 시트는 있다가 없는 차 타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리에 앉아보니 시트가 너무 편합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등 큰 화면 디스플레이가 조화로운데요. 적당한 두께감의 핸들 그립감도 좋고요. 핸들 오디오 리모컨 조작감은 편하고 직관적이어서 만족도가 저는 좋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얼마 전 K7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때 12.3인치 내비게이션이었는데 소렌토의 내비 크기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조기 조작감과 편리성은 너무 좋은데요. 하이그로시 재질 특성상 지문과 먼지는 너무 안습인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는 세차받은 날, 세차한 날만 깔끔해 보입니다. 다이얼 전자식 변속기는 직관적이고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노블레스 등급부터 적용되지만 저는 K7에 적용된 레버식 기어봉이 조금 더 편리하고 익숙합니다. 퀼팅 라파 가죽 시트와 신비한 무드의 조명으로 실내 공간에서 시각, 촉각적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차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크리스탈 라인 무드 라이팅은 전 좀 어색해서 낯설긴 한데요. 느껴지는 게 보테가 베네타스럽네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센터 패시아의 무늬와 에어컨의 강렬한 이미지가 저는 인테리어 여백의 미를 살짝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전자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3세대 플랫폼부터 적용한 하이패스 단말기로 인해 룸미러가 매우 깔끔해졌습니다. 2열 측면에 수동이긴 하지만 선바이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외선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와우, 페달은 메탈 페달인데요. 이것도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됩니다. 4세대 소렌토는 카카오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말로 명령하여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공조 기능들을 작동시키는데요. 음성인식 버튼은 사용하기 편한 스티어링 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열에 쪽창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네요. 2열의 공간은 매우 넓은데요.
누가 타도 여유롭다는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2열 리클라이닝 레버가 있고요. 등받이 조절이 가능해 매우 편한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열 좌석을 최대한 뒤로 밀면 제법 다리를 뻗는 자세로 편히 앉을 수 있고요. 2열 문 쪽에도 도어 암레스트 컵홀더가 있어 활용성, 실용성 면에서 장점 추가입니다. 차 가격 대비 2열 암레스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소렌토는 개인적인 공간, 가족 간의 공간으로 쾌적하고 여유로워 우리에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공간 기능적인 면에서 추천드립니다. 주유구는 수입차처럼 원터치로 열리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이고요. 알파벳 E 버튼 밑에를 누르면 열립니다. 차박이 안성맞춤 시트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차박으로도 공간적으로 또 실리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은 닫히고요. 2.2 디젤 엔진은 산타페 팰리세이드와 같은 엔진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답답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4기통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 진동은 발생하지만 예전 4기통 디젤 SUV를 타신 분들은 제법 조용해졌군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범퍼 하단에도 각자 기능을 위해 뚫어진 벤트들이 입체적인 굴곡과 함께 조화로운데요. 국산 차들 중 너무 낮은 트림을 사면 헤드램프, 그릴 휠 등 빈티지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요. 소렌토 4세대는 LED 헤드램프 안개 등 테일라이트, 가공 휠 범퍼 하이글로시 블랙 장식이 2,980만원짜리 최하위 트림 기본 모델로도 모두 적용돼 낮은 사양에도 있어빌리티가 훌륭합니다. 옵션 추가하면 20인치 휠과 LED 턴 시그널 정도인데 사실 지금 기본 사양으로도 충분히 멋집니다. 측면은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필러 쪽 틈에 시야가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측면 디자인은 특별한 굴곡과 기교를 많이 부리진 않았습니다. C필러와 3열 글라스가 만나는 경계선 쪽에 살짝 튀어나온 장식을 가미했습니다. 후면부는 두 갈래로 나뉜 LED 테일램프가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넓고도 평평한 후면을 입체적인 굴곡으로 세련되게 조각하였습니다. 바깥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숨겨 멋스러워졌고요.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와이퍼를 잘 숨겼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안쪽에 잘 숨겨 훨씬 보기 좋고 깔끔했는데요. 레인지로버 벨라 생각이 납니다. 소렌토 레터링도 심심한 후면부에 멋스러움을 주었는데요. 배기구는 페이크 머플러 팁을 사용했습니다. 부드럽고 빠른 변속감이 가속 성능을 잘 뒷받침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좋은 건 디젤임에도 방음도 잘 되어 있고 풍절음도 안 느껴졌는데요. 주행질감이 많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주행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스노우 모드, 샌드 세 가지 노면에서 최적의 구동력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1열에 앉아 운전 시에 시야가 넓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나온 4세대 소렌토는 디자인 성능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산타페가 새롭게 출시해 소렌토를 추월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하며 질적으로 더 성장하는 차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가격도 너무 올리진 말아주세요. 기아차는 늘 현대차 동급 모델보다 두 번째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 편견을 깨고 산타페보다 치열하게 경쟁했고 새 모델은 훨씬 잘 팔리고 있습니다. 차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알짜배기 사양만 쏙 잘 고르면 3,600만원 이하의 소렌토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겉보기에 빈티도 안 나고 옵션도 나름 괜찮은데요. 시승차보다 가성비 갑인 알짜 사양을 잘 골라서 투싼 풀옵션보다 저렴한 소렌토도 매력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개인적인 공간의 디자인과 실용성이 중요한 시대의 가격만 맞다면 시대 흐름에 맞게 준비해서 나온 차인데요. 4세대 소렌토 성능, 기능, 디자인 등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점점 국산차들도 소비자를 위한 경쟁과 소비자들의 돈이 아닌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다면 같이 기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차 리뷰를 하며 춥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